자, 그럼 세탁기 등장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빨래를 했기 때문에 그 세제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일단 계면 활성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네. 그 계면을 없애주는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는 소수성과 친수성 기운들이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거. 비누라든가 모든 세제들은 다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성 때를 소수성 부분이 둘러싸는 거야. 그래서 친수성이랑 같이 섞일 수 있게 융합시켜주는. 소수성과 친숙성이요? 친수성. 친수성 뭔지 알겠는데 물에 네. 녹는다? 녹는 물이랑 친하니까 친수성이에요. 소수성. 소수성은 친하지 않은 게 소수성이에요. 아. 기름은 소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뭐 친유성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이고 친유성, 지용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이고. 아, 지용성. 그걸 소원할 때 소자 쓰는 건가? 그 말 처음 들어봤어. 그 단어를. 나도 소수성. 처음 들어봤어. 그래? 그냥 많이 쓰는데. 거칠 어디다 소자 있어? 쓰는 그러네요. 거.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과 사이가 소원해졌다 할 때 아, 그거구나. 어떤 그럴 수도 있고. 소수성과 친수성. 친수성. 오케이. 혹은 뭐 그래요. 지용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용성, 지용성. 네. 지용성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소수성이라 해야 돼. 소수성 부분이 네. 둘러싸는 거야, 때를. 네. 그래서 바깥쪽엔 물이 있고 안쪽에서는 그 지용성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분리해낼 수 있게 한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나이가 나오는 건데 어렸을 때 도브 광고하면서 도브는 도브. 중성입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지대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 하는 야, 광고 기억나다. 야, 그렇죠. 그게 획기적인.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비누들이 알칼리성 혹은 뭐 염기성이었어요. 기본 좋은 세제는 염기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안 돼? 근데 뭐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알칼리성이면 도보가 안 더 그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성이 더 좋으니까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피부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칼리성은 더 자극이 자극이 심해서. 심하니까. 아. 우리 피부에 어떤 pH 불균형을 만들 테니까 사실 그건 맞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세제는 왜 알칼리성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네.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당연히 산성 세제도 나오고 중성 세제가 나오는 건데. 그래요? 네. 요즘은 이제 중성 세제 주로 나오고 산성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알칼리성이냐? 알칼리성이 단백질을 녹여요. 염기성이. 아, 그래서 알칼리성. 때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각질이거든요. 음. 그럼 그거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좀 녹여내야겠죠. 분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을 벗겨내기 위한 알칼리성을 띄어야 되는데 궁금한 건 요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거.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는 그럼 이걸 쓰면 안 되겠죠?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가 있어? 뭘까요? 가죽? 아, 양털. 그렇지. 모직. 모직은 털이 단백질입니까? 아, 울이다, 그럼요. 울. 케라틴. 아. 거기다가 실크. 실크도 누에 고치에서 뽑아내는 단백질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성 세제를 안 쓰면, 그러니까 좀 더 넘어가서 중성 세제를 넘어가서 실크 같은 경우 그냥 빨면 안 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서 드라이를 한다든가 드라이 하는 것조차도 이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크는 워낙에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실크는. 그런데 이제 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염기성 세제 안에 집어넣게 되면 수축이 강하게 되든가 옷감 자체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빨래하면 옷 들어서 줄어드는 거. 모피 같은 것도 다 해당되는 거고. 그쵸. 우리 좋은 정장 같은 모피? 것도 보면은 실크로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모피코트 할 때. 그죠. 네. 그 대부분이 정장은 원래 기본은 울이고요. 네. 그러니까 모직으로 맞다, 돼 있는 맞다. 거고. 모가 다 걸리는구나. 네, 거기 모가 다 걸려요. 야, 모가 양털이 뭐지? 꼭 양모만 그죠. 그죠. 털 모자인가? 네 맞아. 모직. 그렇지. 모직. 그러니까 양복은 다 드라이 보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중성 세제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알칼리 세제는 쓸 수 없다라는 거고. 네. 요즘 나오는 세제들은 다 중성 세제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놔요. 중성 세제로는 그럼 물빨래를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되는 옷이 있고 안 되는 옷이 있어요. 수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옷감에 손상은 없지만 수축될 수 있거든요. 울 샴푸 이게 그거구나. 맞아요. 중성 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울 샴푸만 중성 세제예요? 그럼 저희가 보통 빨래할 때 넣는 그냥 세제는 그거 이제 뒤를 보면 네. 약 알칼리성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마직이나 맛도 좀 줄어드니까 그냥 면할게요. 면이 제일 흔하니까 면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칼리성이어야 때가 더 잘 빠지는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하니까. 그게 아닐 거면 중성 세제에다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섞어놔야 되니까 굉장히 비싸지고. 그래서 뭐 효소가 들어가서 때가 잘 빠진다고 광고는 하지만 진짜 함유량은 굉장히 적겠죠,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칼리성이 필요하더라. 왜? 단백질을 제거하니까. 대신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에는 그걸 쓰면 안 되더라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 듣고 있다 너무 보니까 놀라워. 엄마가 빨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뻥뚫어 같은 거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으로 네네. 막힌 곳 뚫는 거. 맞아요. 네. 뚫는 액체로 된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강한 수산나트륨 같은 거, 강한 염기성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거 부어놓고 30분 정도 있다 물 하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뻥 뚫어서 내려가요 안에가. 그 단백질을 다 녹이는 녹여버리는 거구나. 거예요. 걸려 있는 단백질들을 녹여주는 거죠. 아, 우리의 그 대부분 때나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분이 단백질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는 그렇죠. 다 단백질이야?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묻는 때는 아닐 수 있겠죠. 그걸 산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뭘 녹이니까. 맞아. 네. 에일리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산성. 얼굴을 막 부식시키는 것처럼. 살이 그래서 녹인다고 생각하죠. 거기 찌꺼기들을 다 녹여주는 거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염기였구나. 진짜 예, 강한 놀랍다, 염기예요. 충격적이야.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 혹은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비누가 염기성의 대표적인 물질이고 알칼리성이고 비누를 만지면 미끈미끈한 이유가 사실은 단백질을 살짝 녹여서 그렇다 막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정말요? 수산나트륨 같은 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네.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미끈미끈하거든요. 이게 우리 표면 단백질 살짝 녹여서 그렇다. 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보습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 요즘 진짜 나오는 바르는 미용 거예요? 비누들은 자연에서? 네. 그냥 윤활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습이 있고 그러니까 부드럽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조선시대 비누. 그럼 우리 단백질을 녹였던 거네? 그렇죠.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저희 뭐 비누를 이렇게 손 씻으면 애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 까맣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고착돼 있는 이제 손에 붙어 있는 때들을 녹여내기 때문에 근데 색깔은 왜 검게 나와요? 때가요? 네네. 바깥에서 묻은 때니까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그걸 못 보는 것뿐이요. 세탁도 세탁해가지고 물이 나올 때 그 호스를 나오는 물을 관찰하면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데 약간 꾸정물 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때가 용해되면 그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그렇죠. 드러나서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회색빛, 잿빛이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평균은 잿빛이니까요. 예를 들면 청바지 물이라고 하면 파란 물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물 빠질 때. 그죠? 저 이게 왜 궁금해. 갑자기 그 조카가 놀이터에서 돌다 들어왔는데 손을 씻으라고 해서 손을 씻었더니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고모, 근데 왜 내 손 하얀데 비누 묻히니까 왜 까만색이 나와? 그래서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말 안 들어서. 네. 그렇군요. 속상하다. 이거 먼저 듣고 말해줬어요. 근데 뭐 말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린 아이한테는 얘기하기. 표백제로 가겠습니다. 알칼리성이 있고 또 이제 표백제를 넣잖아요. 표백제가 되게 또 재밌어요. 난 재밌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계 표백제가 있고 염소계 표백제가 있어요. 세제랑 표백제가 다른 거예요? 그럼요. 표백제는 표백하는 거고 세제는 떼 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 이게? 세제는 계면활성제고 표백제는 색깔을 하얗게 혹은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표백제는요, 독실님 표백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세탁 기능은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네. 때는 안 빠져요. 때를 빼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수성, 친수성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표백제는 그게 아니에요. 표백제는 원리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의 일부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혹은 어떤 바깥에도 묻은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태워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적으로 산화시켜버립니다. 표백제가? 네, 표백제가. 근데 왜 색깔이 선명해져? 때 분자들이 한꺼풀 제거되니까. 그러면 때를 제거한 거네. 세제의 역할을 한 거 아니야? 때를 제거하는 거는 이제 기름 성분을 떼어내는 거고, 네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은 부분을. 그래서 같이 써요. 세제 안에 표백제가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네. 따로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있는 거 사갖고 이제 따로 두 개를 같이 넣는데, 근데 산소계 표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탄산 나트륨이 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 닿으면 과탄산 나트륨이 탄산 나트륨이 되고 과산화수소가 돼요. 이게 중요해. 과산화수소가 돼요. 과산화수소. 우리 지난번에 혹시 한 적 있나요? 소독할 때 그 질병 바이러스 편 이런 거 할 때 빨간약? 세균 바이러스 편에서 했나요? 빨간약 아니야. 과산화수소 따로 있어요. 옥시풀이라고 하는. 그건 투명하도. 소독하는 때 이렇게 상처에다가 탁 부으면 뽀글뽀글거리면서 거품이 나요. 산소 하나를 떼어주고서 그게 산소가 떨어져나요. 물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소독할 때는 H2O2 맞아요. 네. 오, 대단한데? 근데 저 소독할 때 주사 맞기 전에 이렇게 알코올솜을 발라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과산화수소 다른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독의 방법이 달라요. 알코올은 그 세균 세포막을 딱딱하게 굳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이 좀
섞여 있어야 돼요. 알코올은. 네. 소독 효과가 나타나면 50%, 60%, 한 70%까지만 가능하고 순수한 알코올은 오히려 너무 바깥이 급속도로 딱딱해지면서 안에 있는 세균이 안 죽어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가 났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적혈구가 나와 있거든요.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다음에 이제 적혈관에 카탈라제라고 해갖고 카탈레이즈라고 해갖고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럼 과산화수소가 물로 변하면서 산소 원자가 튀어나와. 그럼 산소 원자가 너무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누구라도 태워버려. 내 정상적인 세포도 태워버리고 옆에 세균이 있었으면 세균을 태워버려. 그러니까 싹 다 태워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태운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거예요. 산소가 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산소가 붙으면서 물질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네. 그 다탄산 나트륨을 사용해서 실제로 빨래에 있는 그 분자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 뿌리는 걸로 나온 표백제 같은 경우 네. 무슨 투 뭐 이런 뭐 어떤 액션 뭐 네. 땡땡 액션이다 그게 다 그러면 산소계예요. 근데 왜 그거를 예를 들어 와이셔츠 목 부분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럼 네. 5분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건 왜 그래요? 옷감이 상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5분 이상 방치하지 말라 그래요? 네네 거기 뒤에 주의사항 그래가지고 전 더 오래 놔두는데. 저도 왜냐하면 뭔가 세제가 많이 붙어 있어야지 때의 용해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해서 오래 두고 싶은데 꼭 뒤에다가 5분 이상 방치하지 마셔 이렇게 있어서 옷감 상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표백 성분이 놔두게 되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과탄산 나트륨이 아니고 그 H2O2 있잖아요. 과산화수소를 안정화시켜 놓은 것들 경우도 있더라고요. 액체야 그거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저절로 분해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안정화되는 걸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발라놓는 거예요. 한번 그 목덜미 같은 데다가. 그럼 걔가 1차적으로 먼저 거기 있는 때들을 한번 분해를 해주는 거지. 산화시켜주는 거지. 최 사장이 지금 뭐 난처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아까부터 껍데기만 있어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젤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발라놓는 게 있어요. 얼룩 이런 거 바르는 네, 게 아니면 바르는 게 있어. 와이셔츠 뿌리는 것도 와이셔츠 뒤 때에다 먼저 발라놓는 거 말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초벌 빨래용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급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온도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바른 다음에 뭘 하냐면 스팀을 거기다 쏴. 스팀 100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로 때들이 싹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하얘져요. 아 세탁소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그게 가능해요. 스팟으로 빼는 거 있잖아요. 뭐가 이게 스팟에 이렇게 뭐가 묻었어. 자국 네. 하나가 묻었어. 하나 그 부분만 없애야 돼. 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또 옷감이 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거의 원액 수준을 바른 다음에 뜨거운 스팀을 확 쏴요. 그럼 그 순간에 너무 강력한 그 성분으로 싹 제거해 주는 거야. 잘못하면 그 부분에 있는 옷감에 묻어 있었던 그 염료까지도 같이 산화되면 이제 그 부분이 허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균형을 잡으면서. 자, 그리고 이제 염소계 표백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스예요. 락스. 유한 락스니 뭐니. 산소계가 있고 염소계가 있구나. 네. 산소계는 그나마 안전해요. 네. 웬만한 옷감에 다 사용해도 괜찮은데 절대 옷감에서 표백제를 쓰지 말아라 하는 섬유들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라벨을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염소계 표백제를 쓰지 마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염소계 표백제 훨씬 더 강해서 그래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표백 효과가 너무 세고요. 또 뭐가 있냐면 산성세제 혹은 염기성세제와 마찬가지 이런 거랑 섞이면 얘가 뭐가 생겨나냐면 염소기체가 생겨요. 근데 염소기체가 1차 대전에서 사용됐었던 독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기체는 그냥 독가스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사망한 사례가 일본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세제 쓰다가 그 섞었었다가 어이고 염소계 표백제랑 산소계 표백제를 섞었었다가 혹은 세제랑 섞었다가 네. 진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팔긴 팔아요 염소계. 그럼요, 그냥 락스 다 락스. 팔잖아요. 락스. 근데 락스를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하고 이럴 때 쓸 때도 네. 뭔가 이렇게 기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그렇지, 주의 안 해도 그냥 돼요? 놔두면 안전해요. 아. 근데 걔가 다른 거랑 섞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락스가 피부에도 독하고요. 그 화장실 청소하다가 예를 들면 청바지 한 방울 락스가 떨어지면 그게 확실히 그냥 그 인디고가 다 날아가요. 그 부분이 그 락스 방울방울대로 거기 부분에 염료가 다 날아가요. 야 그러면 그거 되게 위험하겠네. 표백제 성분이 바닥에 막 흘려져 있는 데다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락스 부으면은 그러면 안 되겠네. 그렇죠, 위험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물 청소를 할 때는 그렇게 닦는 수준이 아니라 물을 마지막에 쫙 끼얹어갖고 완전히 다 씻어내잖아요. 거기다가 락스를 원액을 쓰기보다는 보통은 희석을 좀 하니까 좀 낫기는 한데 그래요. 저는 그 락스를 안 써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나중에 이제 수건을 쓰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빨라고 노력을 해도 수건이 점점 하얀 수건이 네. 이제 색깔이 좀 이렇게 누래지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저는 한 번씩 삶아준다든가 이게 가능한데 끓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옷감 손상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오히려 락스 같은 거에 담궈가지고 놔두면 훨씬 더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락스는 그냥 싫더라고요. 염소개는 일단 싫고. 위험하니까. 이게 통돌이가 뜨거운 물랑 연결되신 분들은 그 뜨거운 물 온수를 보일러를 온도를 높여가지고 돌리시면 그 들통에 삶지 않아도 삶는 것처럼 되거든요. 깨끗해지죠. 네네. 그래서 되게 수월하게 빨 수 있어요. 네. 보일러 온도를 올려라. 네, 보일러 그 온수 조절의 온도가 설정 가능하면 높은 온도로 올려서 뜨거운 물로만 통돌이 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찬물 안 넣고. 네, 조카들은 같이 사니까 아이가 있는 집은 뭐 아이 아이 전용 세탁기가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옷을 삶아야 되거든요. 애들 때문에. 왜? 애들은 이제 매일매일 옷감 빨래할 게 나오는 데다가 아이들이 이제 연약하니까 피부가 계속 삶아서 세탁을 해야 돼요.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뜨거운 물을 얘가 데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세탁기에. 그래서 이거 그냥 통돌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뜨거운 물을 온도를 높여서 하니까 들통에 삶지 않아도 삶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에서 온도를 높이셔도 좋지만 그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 방법 저는 그냥 이 방법으로 해서 수건이랑 다 빨거든요. 그럼 수건 변색도 안 돼요. 하얀 옷도 되게 깨끗하고. 괜찮다.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보일러의 온수 온도를 한 75도, 80도까지 올려놓고 대신 이제 끝나면은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찬물을 넣으면 안 되겠네. 따뜻한 물만. 뜨거운 물로만 하면. 온수로만. 또 이제 표백제 뭐가 들어있냐면 이걸 좀 아시면 좋은 게 형광증백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표백제가 네. 표백을 했을 때 실제로 정말 표백이 돼갖고 새하얘지지 않거든요. 당연히 고착되어 있는 때들이 있고 혹은 어떻게 고착된 거는 안 태워지는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새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놓냐면 형광물질을 쉽게 말해서 조금씩 섞어놓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외선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햇빛에 닿을 때 정말 눈부시게 허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하얘서가 아니라 형광을 발휘는 거죠. 형광물질이 있구나. 근데 그 형광물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애들 피부 같은데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형광증백제가 없는 표백제가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그게 없었을 때 그런 거 시판되지 않았을 때는 인터넷에서 일부러 화공약품 파는 데서 과탄산 나트륨을 공동 구매해서 쓰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부님들 중에서 오가닉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어요. 아이들 세제가 비싼데 꼭 형광증백제가 함유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형광증백제가 나쁜 성분, 화학 성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 기능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얗게 보이게 하는 거죠. 물티슈에도 이제 혹은 티슈 같은 거 형광증백제. 근데 그걸 뺐는데 왜 값이 더 비싸죠? 그만큼 화학 성분을 빼니까 다른 성분을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원가가 높은? 제 아니에요? 생각에는 정말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광고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엔 그래. 타이넬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성분 타이레놀이다 하고서 이제 비싸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게 들어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만들었을 때 더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은 두부 비싸잖아.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날카로워. 자, 섬유유연제로 가겠습니다. 섬유유연제는 일반적으로는 약산성이에요. 왜? 약산성?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세제가 약 알칼리거든요. 그럼 빨래가 끝난 다음에 그걸 좀 중화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천연 그 세제도 만들거든요. 그때 구연산을 넣어요. 그래서 그냥 왜 저걸 넣지 했는데 식초같이. 네네 그쵸? 맞아요. 만약에 중성 세제로 씻었으면? 그럼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그걸 안 넣어도 되겠네? 안 넣어도 되는데 섬유유연제가 단지 중화의 기능만 있는 건 아니니까 향기도 내고 코팅을 한번 시켜줘요. 실리콘으로. 정말요? 네, 그래서 실리콘.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제 인도인이 원래 빨래 같은 거에 좀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한다기보다 어려서부터 그냥 필수로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니까. 맞아. 어릴 때 그 집안일 담당했었어.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강제사항이었어요. 너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은 스스로. 네. 이제는 좋아하시면. 네. 원래 약염기성인 잔여 세제를 제거하고 향긋하게도 하고 코팅을 시켜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건데 그런 이유로 이제 기능성 옷에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어떤 기능성 옷? 네. 그러니까 땀 배출을 쉽게 하는 폴리섬유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안 주는 게 폴리가 좋아요. 뭡니까? 뭐 폴리에스터라든가. 가끔 운동할 때 운동복수 하면 섬유유연제 쓰지 맞아요. 근데 왜 땀 났으니까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전기가 나잖아, 폴리는.
정형이가 많은 애들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모든 폴리 말고, 네. 기능성. 땀 배출을 속건 기능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코팅 시켜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땀 흡수가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마직이나 면직이에요. 네. 자연 식물 섬유들. 왜냐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분자 자체에 뭐가 있냐면, OH기가 붙어 있어요. 하이드록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예요. 네. 얘네들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표면에 하이드록시기가 많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 가서 달라붙어요. 물이랑 수소 결합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섬유 자체가 친수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이 닿으면 확 하고 얘가 흡수를 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땀 배출이 좋으니까 그걸 입어라, 면을 뭐 속옷에 입어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게, 문제는 걔가 땀을 흡수한 다음에 지가 가지고 있어요, 계속. 증발도 안 해. 맞아. 계속 찝찝한 거야.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요즘 나오는 이제 그러면 기능성 옷들은 어떤 원리냐면, 기본적으로는 소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친수성이 아니에요. OH기가 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미세한 홈들을 파놔요. 섬유 표면에다가. 네. 그럼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일단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쪽 빨아들이는 거야. 빨대도 빨아들이듯이 물을. 그렇지. 그 관이 얇으면. 얇으니까. 모세관 현상으로 쪽 빨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바깥쪽 표면을 배출하면 이제 또 원래 소수성이었으니까 끈끈하게 붙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지, 그게. 쩐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된다. 야, 그러면은 염분은? 염분은 어쩔 수 없지. 염분은 나중에 빨아내야지. 붙어 있겠네? 그렇지, 염분은 날아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말한 섬유유연제는 코팅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뻣뻣한 걸 부드럽게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홈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얘가.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 기능성이 떨어져 버리겠죠. 저는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했거든요. 왠지 향기도 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부드러워지고. 들어보니까 저희 이불 섬유 중에 인견이라고 해서 뭐 풍기 인견에서 시원하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꼭 이거 살 때 어른들도 뭐라고 하시면, 여기는 섬유유연제 넣으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빨대 항상 넣거든요. 왜냐하면 이불에서 향기 나면 좋으니까. 그치. 잘못하고 있었네요. 그런 비밀이. 이 사람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양도 중요해요. 보통은 섬유유연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죠, 많이 넣지. 냄새 좋으라고. 근데 실제로 네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정량이 써 있거든요. 깜짝 놀랄 만큼 적어요. 그만큼만 넣어야 돼, 원래는. 근데 그걸 많이 넣은 거야. 맞아요. 뭐 건강에 안 좋지도 않대. 그 광고 보면 애기들 꼭 나와요. 네. 애기들 피부에도 안전한 섬유유연제다. 오히려 애들의 피부를 원한다면 섬유유연제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넣는데, 그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정량이 정해져 있고 이만큼을 넣을 때 최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더 넣게 되면 과다하게 막 떡지겠죠, 섬유유연제가. 그것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팁을 드릴 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빨리 해야겠다. 드라이클리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이거 재밌어. 24초. 드라이클리닝은 이제 집에서는 좀 힘들 거잖아요. 집에서 힘들지, 드라이클리닝은. 드라이클리닝이 왜 힘든? 근데 자가로 요즘에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배워보고 싶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꽤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드라이클리닝 특히 회사원분들은 양복 입으시니까 그걸 다 세탁하시면 네네. 일단 정장은 세탁하는 게 아닙니다. 정장을 매번 드라이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정장 한 벌에 뭐 6,000원, 7,000원씩 하잖아요. 정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 울로 된 정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냥 걸어놓고 입은 다음에 한번 걸고 솔질을 하고 분무기로 물을 칙칙칙칙 뿌려놓으면 구김이 다 사라져요. 근데 오염된 거는요? 오염된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년에 2번 정도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라이를. 1년에 2번이요? 네. 야, 냄새 나면 어떡해? 냄새가 안 나요. 왜? 안 나게 해야겠지. 그냥 원래 그래요. 그냥 모직의 신비예요. 모직 바지는 거꾸로 이제 걸어놓고, 네. 옷도 이제 정확히 제대로 된 옷걸이에 건 다음에 그냥 물로 분무기로 칙칙 뿌려놓으면은 그냥 쫙 주름이 펴져요, 모직은. 그러면 그게 우리 기분 탓 때문에 그렇게 드라이클리닝을 자주 하는 거지, 실제로 1년에 2번 정도 해도 크게. 네네. 모직으로 된 옷일 때 얘기예요. 모직 모 100%가 된다든가 이런 거. 이런 옷들을 보면 다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자주 빨래하는 옷이 아닌 거예요. 드라이하는 옷이 아닌 거예요. 드라이는 할 때마다 조금씩 옷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곁땀이 나서 염분이 맺혔으면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속옷을 정장이에요? 입잖아요. 속옷으로서 우리가 셔츠를 입는 거잖아요. 셔츠가 속옷이래. 기본적으로 속옷이에요. 정말요? 놀랍지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셔츠 안에다가 속옷을 입잖아요.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한데. 그거는 뭐
그냥 그 문화 차이인데, 다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말한 셔츠가 속옷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정장을 누가 입었냐라고 한다면 정장은 약식으로 나온 개념이고 파티복장 같은 것이 이제 간략화돼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생각해. 타이타닉 혹시 보셨어요, 영화? 아, 예, 봤죠. 타이타닉 보면은 거기서 그 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들도 이제 정장과 비스무리한 후줄근한 걸 입고 있어요. 맞아. 근데 상류층은 그거보다 훨씬 더 멋있는 뭐 낮에는 모닝코트를 입는다든가 흔히 말하는 우리 턱시도를 입고 있다든가 이브닝 드레스 이런 것들을 입고 있거든요. 이브닝 코트 이런 것들을 입고 있어요. 걔네들을 간략화시킨 버전으로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정장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상류층 사람들이 예를 들면 덥다고 셔츠만 입고 있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없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거 위대한 개츠비. 아,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제가 되게 좋아해갖고 거기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요즘 영화도 있고 옛날 영화도 있어요. 아, 네. 예전에 80년대 나온 영화도 있고 한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은 게 뭐냐면요. 싸울 때 이제 싸우는 그 호텔로 가갖고 이제 둘이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3자 대면 해갖고 4명이 5명이 모이는구나. 그치, 5명, 1명, 2명, 3명, 5명이 모여가지고 그 5자 대면하고 막 싸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을 깨갖고 이제 선풍기인데 그때 이 에어컨 없을 때였어요. 네. 더워서 죽어하는 장면이 있어. 너무 더워서 짜증내는 장면이 나와.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입고 있냐면 3피스 수트를 다 입고 있어요. 셔츠 위에 조끼 입고 그 위에 자켓까지 걸치고 있어. 덥다고 이걸 벗는 게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 거야. 그럼 그 시대의 전통대로라고 한다면 셔츠는 속옷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하죠. 조끼 없이 셔츠바람으로 이제 겉에 자켓을 벗는 거는 금기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문화가 좀 바뀌었죠. 그치, 문화가 바뀌었잖아, 지금은. 이제 셔츠 바람으로 있어도 그거 갖고, 야, 무슨 너 뭐 속옷만 입고 있냐? 라고 얘기하지 않는 문화가 됐잖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거를 그지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바보짓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런 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 건? 복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놀라워. 야,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게 원고가 어떻게 준비된 게 달라? 아니잖아. 대단하다. 드라이클리닝은 원고가 준비됐으니까. 아, 예. 그래서 아무튼 드라이클리닝은 아까 말했던 유기 때를 빼는 방법이 이제 아까 말했었던 건 소수점과 친수성기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당연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아예 물이 아니라 기름에 담궈버리면 돼요. 그럼 기름에 녹는 때들이 쫙 녹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떼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드라이클리닝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하지 않아요. 드라이클리닝은 친수성 때를 못 빼요. 기름만 빼요. 또 친수성 못 빼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땀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친수성 성분도 많겠죠. 당연히 우리 몸에서 나온 거니까. 각질 이거 못 떼요. 못 빼내요. 그래서 드라이는 세척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안 깨끗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드라이만 한 채로 깨끗해졌다고 생각해서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여자분들이 그거를 그냥 이제 넣어놔요. 겨울 동안. 네. 그다음에 여름에 다시 돼갖고 입으려고 꺼내보면은 겨드랑이 부분에 황변이 돼 있어. 변색이 돼 있어. 근데 그거는 그분이 이제 지저분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땀 성분. 그걸 그 땀으로 만든 그 성분들을 드라이클리닝이 못 빼주는 거예요. 못 없애요, 걔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했었어야만 하냐면 물로 빼야 돼요, 걔는. 그러면 예를 들어 실크다 그러면 드라이클링도 하고 근데 이게 수축이 실크는 안 돼요? 실크는 물빨래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흰색 버려 실크 브라우스 부자들이나 입는 옷인 거야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런 거야. 넥타이도 막 빤다고 하지만 진짜 최고급 실크 넥타이 같은 거 몇 번 빨기 시작한 광택이 그 특유의 광택이 싹 사라지거든요. 사라진대요. 몰라 나 없어 그런 거. 난 실크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 곤룡포라고 왕이 입던 옷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입으면 버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그거 빠는 게 아니래요 곤룡포는. 실크니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단 실크가 비단. 실크가 비단이구나. 네네. 그 원래 그런 옷이래.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입는 옷인 거야 실크는. 그건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흰색 실크 제품은 진짜 일회용이겠네요. 땀을 안 흘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그거를 조심해서 이제 빨래를 해야죠. 일단 변색이 되면 그걸 또 가공해서 없앨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죠. 일반적인 빨래는 못 하잖아요. 그럼 몇 번 하다가 드라이를 맡겨야 되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 나와요. 집에서 드라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홈 드라이 세제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말했었던 중성 세제랑 다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원리는 궁금했어요 이거는. 세제 자체가 예를 들면 오렌지 같은 데서 짜낸 오렌지 식물성 기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홈드라이 표면에
오렌지 마크가 있는 보통 거구나. 그렇죠. 정말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정말요? 건데 곰돌이가 이렇게 있고 곰돌이 옆에 오렌지가 놓여 있어. 걔는 그러니까 물에다 섞는 건데 물에다가 쉽게 말해서 섞어요? 기름을 섞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물 안에 넣어놨으니까 기름 성분이 있으니까 둥둥 떠다니면서 제가 뽑아낼 수 있겠죠. 물때도 없앨 수 있고. 그 웹 클리닝이라고. 홈드라이가 더 좋네. 그냥 드라이 클리닝보다. 실크는 그 특유의 광택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남자 정장 자켓을 그거로 홈드라이를 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형태를 완벽하게 복원시켜 놓은 상태로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탁소 같은 데는 마네킹에다 입혀가지고, 그걸 이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그게 힘들죠. 어쨌든 세탁력은 더 좋겠네요. 세탁력은 더 좋아요. 세탁력은 언제나 물 세탁이 더 좋아요. 근데 드라이보다. 드라이를 하면 형태가 일그러져요? 왜 형태를 다시 잡아놔야 돼요? 드라이를 하나 웹 클리닝을 하나 무조건 형태는 일그러지죠. 빨래를 했으니까. 입혀놓은 상태로 빤 게 아니니까. 털어서 넣는 것좀 물빨래처럼 넣으면 안 돼요? 양복은 안. 남자 양복 같은 경우에 안에 어깨 패드도 들어가 있고 이제 섬세하단 말이에요. 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에다가 드라이 세제를 섞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옷감 자체가 물에 들어가면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 세제를 전 따로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있어요. 물에 닿자마자 수축하는 옷감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왜 물빨래인데 줄어드는 옷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탈수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줄어든 옷이 있다면 스팀을 쪼면서 솔직히 이렇게 살짝 약하게 잡아당기면 다시 복원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통은 그 표면에 있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로 보면 울 같은 경우는 막 돌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돌기들이 뭉치면서 주는 거예요. 돌기 자체가. 자기들끼리 결합하는구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결합이 아니고 말 그대로 뭉치는 거야. 그냥. 돌기니까 돌아가면은 뭔가 이제 좀 말리겠지. 네네. 아닌가? 돌기와 돌아가는 건 상관은 없지만 표면에 걔네들이 뭉치는 거야. 네네. 고양이 털이 뭉치듯이. 그럼 그거를 잘 빗어주면서 이게 좀 그 스팀을 쪼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섬유유연제 같은 게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다시 말라주는 거죠. 일종의 실리콘 기름을 바르든 천연 기름을 바르든. 놀랍다. 이거 세탁 완전 최첨단이네요. 과학에. 그렇죠. 집재. 얼마나 재밌어. 그냥 세탁소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좀 빼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이 클리닝이 그 때를 완벽하게 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궁금했던 게 한 10년 정도 입은 겉옷이다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반딱반딱거린다고 할까? 그건 모직이 아니에요. 모직은 반딱반딱거리지 않는데 그 반딱반딱 우리 교복 남자들 이제 애들 교복 엉덩이 부분이 반딱반딱하잖아요. 겨울 잠바 이런 것들? 그 폴리에스터의 특징이에요. 그건 섬유의 특징인 거예요? 마찰이 가해지면 걔네들이 반딱반딱해. 마찰이 가해지면 그래서 교복 바지 엉덩이가 반짝반짝하니까. 그 가랑이 사이 이런 데 이제 걷다 보면 마찰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진짜 모직물이랑 좀 다른 성분이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빨래의 원리를 얘기하고 세탁기 등장 전까지 한 거예요. 이제 세탁기가 등장하면서 사실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세탁기가 사실 남자의 로망이라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남자의 로망이래. 세탁기가 의의가 있어요.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1위를 꼽았더니 나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항국 우주국 말고. 나사. 빗면을 이용하는. 나사.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넷이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물론 대단한데 몰라 장기적으로 인터넷 더 대단해질 것 같긴 한데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니까 인터넷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나사가 그 드라이버를 조이는 나사. 맞아요. 그게 1위인가? 1위였던 것 같아요. 나사가. 인류를 바꾼 발명품. 진짜? 아니 내 기억에 1위가 비아그라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그 순위 안에 듭니다 항상. 세탁기가 비아그라가? 어쨌든 세탁기가 어떤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의 가사 노동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넣어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동 버튼만 누르면 끝인 거야.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 뭐 이런 게 아니라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기 이런 것들. 청소기. 근데 이제 식기세척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안 맞잖아요. 미국처럼 맞아요. 그냥 접시식으로 된 거에 담아 먹는 애들한테는 어울리는데 우린 공기라든가 모양이 너무 다양하니까. 잘 안 닦여요. 접시에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있는데 1940년대 미국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전기 세탁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도입이 된 이후로
한 17kg 정도에 달하는 빨래를 세탁하는 시간이 과거에는 4시간이었다면 세탁기 개발 이후로는 41분이 됐다. 그리고 그 41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그 아마 넣고 빨래하고 넣는 시간이 41분이고 기다리는 시간 따로 올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길러거나 물을 길러 가거나 아니면 빨래를 하러 걸로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빨래 다 하고 와서 널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밥 준비하고. 네, 또 밥 해야 되지. 세탁기가 혁명적이었군요. 예. 근데 뭐 그래서 그런 얘기 사회 진출에서 뭐 그게 중요하다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는 지금 갑자기 이 순간에 세탁기가 없어진다라고 상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세탁기의 종류. 세탁기의 종류? 통돌이와 드럼형이 있잖아요. 예. 사실 제가 통돌이를 두 개로 나눠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와류식이랑 옛날에 이제 월풀 세탁기라고 하는 교반식이랑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와류식이랑 교반식이요. 네. 봉이 크고 아름다운 봉이 하나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봉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옛날 세탁기야. 미국식 월풀 세탁기라고 흔히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좋아요. 모터가 강력해야 돼 그게. 근데 와류식은 어떻게 때를 빼냐면 물살을 만들어요. 아래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통돌이에서 아래가 막 돌아가. 네, 맞아요. 그럼 뭐가 생겨나면 물살이 막 돌아가요. 네. 빨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위에 물살이 돌아가면서 물이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빨래를 통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제를 사용해서 때를 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와류식이 모터가 더 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살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얘는 지속적으로 돌리면 돼요. 천천히 붙어주니까 윙 하고 가속되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교반식은 즉각적으로 얘가 움직여야 돼요. 바로 돌렸다가 바로 반대로 꺾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교반식이 더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 와류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일반화된 건데 이거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빨래를 가득 메우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물살이 생겨나야 되는데 빨래가 가득 찼어. 아래에서는 그게 돌아봐야 프로펠러가 회전해봐야 물살이 안 만들어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조그만 되겠네. 통 자체가 돌기도 하고 공기방울이 뭐 공기방울 세탁기 하잖아요. 예전에 나왔었잖아. 그런 게 돌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요즘 세탁기 보면 재밌다는 게 뭐냐면요. 도는 게 예전에 그냥 이쪽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했다면 이제 막 흔들어주고 위에서 물을 뿌려주고 막 이런 것들 지가 막 전자동을 하거든요. 오 그래? 이게 재밌어. 재미없을 것 같다. 이거 잡아봐. 몰랐어. 어린아이 어르듯이 막 몰라. 유치원생 같아. 그냥 빨리겠지. 그래서 아무튼 모터는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모터 저 아래 강한 모터가 돌아가는 거 재밌는 거고. 아무튼 근데 이제 와류식도 미국식과 한국식이 있대요. 미국식은 위에서 물을 흘리면서 빨래판으로 하는 거고, 한국은 물살로 하는 거고. 근데 한국식이 더 좋다 하더라고요. 단점이 뭐겠다. 빨래 통 안에다가 이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마찰을 일으키는 그게 게 미국식. 동영상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식의 단점이 뭐겠어요? 물을 많이 써. 물을 많이 쓰고 세제를 많이 먹어. 물을 많이 쓰면 세제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물 용량이 따라가니까 세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물이 싼 편이잖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이 비싸고 또 환경에 되게 좀 예민하다 보니까 요즘 유럽식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게 드럼인 거죠. 드럼은 물을 많이 안 써. 물 많이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처음에 드럼이 상용화되기 전에 저도 기억난 게 세제를 통돌이만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막 그 안에 가득 메워가지고 드럼 밖으로 막 빠져나와. 네. 듣기로는 드럼이 중력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중력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통을 옆으로 넣고 돌리는 거야. 그럼 빨래가 딸려 올라가다가 철푸덕 땅으로 떨어지겠지. 네. 약간 젖어 있는 빨래를 계속적으로 낙하를 시키면서 땅에 철푸덕거리면서 떨어지는 힘을 사용해서 빨래를 해요. 놀랍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가 있냐면 빨래를 가득 메우면 철푸덕 안 하겠죠. 네. 세탁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많이 넣으면 안 되네 뭐든지. 맥시멈 넣어봐야 3분의 2. 3분의 1 정도 넣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조용하고 대신에 세탁력이 약하잖아요. 강한 물살이 아니라 철푸덕거리는 거잖아. 그럼 빨래 시간이 길어요. 1시간 반, 2시간씩 해야 돼요. 그래서 길구나. 대신에 조용하고요. 네네. 그래서 데일리 빨래 있잖아요. 매일 입었던 셔츠, 속옷, 양말 이 정도만 매일매일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3분의 1 찼으면 매일 돌리는 거. 매일 돌리는 거. 조용하니까 집안에서. 놀랍다. 근데 그게 그 통돌이에 비해서 손상이 적다고 들었는데. 손상이 적어요. 왜? 그러니까 물살이 강하면 엉키기도 하고 통돌이는 물살이 강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섬유의 손상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세척력도 약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만 조용하고 세제를 적게 쓰고 그런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드럼 써야 되네. 세척력이 약하다니까. 세척력이 약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불 빨래를 하잖아요. 안 돼요, 그건. 드럼의 용량 자체가 아무리 커도 이불 빨래가 안 들어가요.
이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9.3kg를 샀다. 근데 이불 집어넣으면 꽉 차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꽉 차면 빨래가 안 돼요. 사실 합리적인 건 뭐냐면 이불은 자주 안 빠니까 이불은 분기별로 한 번씩 그냥 세탁소에 맡기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합리적이긴 해. 근데 나는 세척력이 좋더라고. 그 남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 예. 동돌이가 좋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부에서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손빨래가 사실 세긴 제일 세요. 예전에 그 세차 취미 있을 때 네. 왁스를 바르고 난 그 찻대가 묻잖아요. 그걸 빨 때 세탁기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무슨 100도로 삶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묻은 부분에다 빨래비누 진짜 그 표백비누라고 써 있는 그 빨래비누를 붙인 다음에 손으로 막 구겨 빠는 게 제일 잘 빠지긴 해요. 섬유는 손상이 되겠지만. 오케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빨래 방법. 빨래 방법. 중요한 팁이 이제 9번에 나오고 그 전에 1, 2, 3, 4, 5, 6, 7, 8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오케이. 빠르게 읽을게요. 1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깔옷과 흰옷은 분리해야 되고요. 옷감, 섬유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염될까봐? 이염돼요. 아, 오케이. 또 옷감은 상할 수 있으니까. 물빨래가 금지된 경우도 있고 다 라벨에 써 있어요.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온도는 어때까지만 가능하다. 그 많은 옷의 라벨을 다 읽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어렵지 해보다 보면 그냥 생활 습관처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처음 결혼하신 신혼부부들이 세탁 처음 할 때 속옷이나 하얀 옷을 형광빛 파란색으로 물들여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나 물들었었어. 제 아는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남편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옷을 남편이 아낀 옷인데 하얀색을 형광 파란색으로 했다는데 제 웃음이 빵 터진 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옷 색깔을 구별 안 했어?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세탁기를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다 넣고 해가지고 이염돼요. 그러니까 제가 밝은 민트색 반바지가 있었는데 면 소재였어요. 네. 면은 웬만하면 잘 안 빠지긴 맞아요. 해요. 안 빠지게 만들어요. 당연히 안 빠질 거고 일단 밝은 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당연히 그냥 밝은 색이 거의 때가 없었었기 때문에 속옷이랑 같이 빨았거든요. 네. 같이 넣었었던 모든 게 민트색으로 변한 거예요. 좋다. 이런 실수들 할 수밖에 없어. 그렇군요. 아무튼 그 염색 방법에 따라서 분리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청바지는 따로 빼라는 거예요. 인디고 염색은 무지하게 물이 빠져요. 언제나. 인디고 염색은 빼야 되고 또 그런 애들은 표백제도 안 써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성 섬유, 모직 실크 이런 것들은 염기성 세제 쓰면 안 되고 중성 세제를 써야 되는데 아예 빨래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실크 혹은 캐시미어 같은 것도 세탁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감촉이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염기성을 띠는 가루 표백제도 쓰면 안 되고요. 아까 말한 그런 애들 동물성 섬유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액체 산소계 표백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액체로 된 표백제 같은 경우에 산성이에요. 걔는 소량 써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물빨래를 해도 되는 모직 섬유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빨래한테 물어봅니까? 거기 써 있기도 해요. 안에 써 있기도 해요. 손빨래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샤워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냐고요. 지가 너무 지저분하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드라이도 안 하는 게 좋고 실크 같은 거는 모직은 수축을 유의해서 홈드라이 세제로 슬슬 빨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겉에다가 가죽 패치를 붙였다든가 모직을 만들어 놓은 다운 패딩, 거위털 패딩, 오리털 패딩 이런 거 이제 망하는 거예요. 겉에 가죽이나 뭐가 있냐면 지금 모직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모직을 만들어 놓은 패딩이 뭐예요? 모직으로 만든 패딩 혹은 패딩 바깥쪽에 이제 패치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가죽 패치가 붙어 있어요. 거기 뭐 소매 부분은 모직으로 돼 있다. 맞아. 이거 디자이너가 내가 볼 때 좀 세탁을 안 해봤어.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깥에 있는 모직은 드라이를 해야 되고 오리털이나 이런 다운류는 무조건 물빨래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드라이하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쪽 빼요, 걔가. 그러면 얘가 부풀어 오르는 그 기능이 확 사라져. 수명이 확 줄어요. 오리털은 그럼 드라이 맡기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걔네들은 물빨래 해야 돼요. 근데 폭폭 털어가지고 하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오리털 위에다가 그 디자인을 위해서 모직을 갖다 붙여놓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딱 라벨에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 그 물빨래 금지고 반드시 드라이 하십시오 써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좀 그래.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지. 자동차도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정비성을 너무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엔진오일 갈 때 엔진을 드러내야 된다면 안 되는 것처럼. 보통 드러내고 청소하지 않나?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리털도 거지, 분리해가지고 빠른 다음에 다시 꽂아 넣어. 맞네.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튼 또 이제 2, 3, 4, 5, 6번은 쭉 가면 됩니다. 정확한 세제량, 정확한 물의 양을 사용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는 게 굉장히 세제를 많이 넣고 있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적게 넣어도 되고요.
온도는 중요합니다. 언제나 35도 정도가 되면 실패하지 않고요. 35도. 사실 40도 정도가 되면 이제 깨끗하게 빨릴 수 있어요.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가요? 너무 높이면 이제 수축이 된다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면 이제 옷감이 상할 수 있겠죠. 35도에서 40도 사이. 웬만하면 35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35도이기 때문에 35도에서 수축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하. 자,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게 9번에 나오니까 계속할게요. 물의 온도가 3번. 4번은 정확한 섬유유연제의 양. 오케이. 아까 말했죠. 섬유유연제 엄청 많이 넣고 있거든요.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5번. 찌든 때는 초벌 빨래를 하든가 부분 세탁을 먼저 한다. 그 부분을 먼저 세탁하고 먼저 발라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당연한 거죠. 6번 세탁망. 당연히 세탁망 쓰면 나중에 널기도 편해요. 양말은 양말대로 세탁망에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제 세탁기에서 꺼낼 때도 편해요. 세탁망만 꺼내면 되니까. 그 세탁망 자체가 옷감 엉키는 걸 방지해주니까 네. 옷감 손상이 덜해요. 그렇군요. 세탁망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요? 획기적인 것 같아. 또 7번이 이제 세탁 라벨을 읽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드라이를 해라, 물빨래가 되느냐, 온도는 몇 도로 할까, 표백제는 뭘 쓸 수 있냐, 다림질 어떻게 하냐 다 들어있는데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비판적. 디자이너들 라벨을 비판적으로 읽으라고요? 비판적인.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하면 안전한 선택이냐면 드라이클리닝 반드시 드라이클리닝 하십시오 하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드라이를 안 해도 되는 재질이고 안 해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드라이 하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세 옷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 그래? 그냥 드라이로라고 하면 절대 드라이는 손상이 거의 안 가거든요. 다 그렇게 써놓는 거야. 실제로 안 해도 되는 경우 있고 적당히 이제 손으로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 하시는 거 있죠, 그렇게. 네네, 맞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염기성 세제만 안 쓰면 돼, 그건. 저는 그렇게 막 비싼 옷을 뭐 사지 않으니까 보통 물빨래가 되는 의류를 중심으로 구입하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라고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 이렇게 써 있어도 되게 복불복으로 빨아봐요. 그러니까 수축 안 되면 되게 운 좋은 거고 수축되면 진짜 속상한 거고 그런데 뭐야, 그게. 대부분 10번 정도 보면 한 번 정도만 수축되고 드라이 클리닝만 하세요 해도 9번은 멀쩡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물빨래 할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게 싸게 먹힌다. 네, 하나를 버려도. 하나를 버려도. 네. 10%의 실패 확률을 감사하고. 재밌잖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심장 엄청 두근두근거려요. 장난 아니죠. 심장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헹굼은 항상 한 번 더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자면 적게 하는 게 나은데 있잖아요. 그 물 많이 쓰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이제 필요한 만큼의 세제만 딱 넣었으면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량을 썼을 때보다 과량을 쓰기 때문에 세제를 한 번 정도 더 헹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9번 제일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경험으로 배운 거고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거의 철학적인 방법론이에요. 예, 뭐라고요? 이 모든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왜? 몰라 나도. 이론적으로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그냥 망해 그냥. 근데 모든 일에 그러지 않아요? 천연 화장품도 계속 만든 제품인데도 안 만들어질 때가 있고 뭐 요리도 맨날 하던 된장찌개인데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세탁에 실패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염되든가 수축하든가 광택을 잃어버리든가. 난 분명히 제대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 경험상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이염되기도 하고 수축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세테이트는 어떻게 하십시오, 모직은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팁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했다가 망하지면 어떡할 거야.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실패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고가의 옷이나 중요한 옷은 제 생각에는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하라. 세탁 전문가. 나 말고. 세탁소 아저씨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좀 명품 옷들 있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옷도 명품을 입잖아요. 그런 게 뭐 이렇게 뭐가 이제 이염이 됐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편으로 보내서 복원 가공을 해주는 데가 있대요. 뭐요? 우편으로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여기 이렇게 했다. 어떻게 싼 거 입어 그냥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이제 복원해주고. 일단 비용이 좀 많이 청구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판 위에 펼쳐놓고 조금씩 그 복원을 해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버버리. 뭐라고 레인코트가 유명한가요? 버버리? 트렌치코트. 네.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됐어? 그럼 그거는 새로 사는 것보다 당연히 한 10만 원, 20만 원이 들더라도 가공하는 게 나을 수 있고. 옷이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 하는데? 200 넘지 않을까요? 저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한 500, 600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가면 한 3, 4만이면 사.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뒤에 ST만 붙어. 버버리스트.
내가 봤을 때 저는 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전 목도리도 면으로 된 거 쓰는데 왜냐하면 목도리가 제일 따가우니까. 아니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목도리가 항상 얼굴에 가장 밀착돼 있으니까 세탁을 자주 해야 되는데 보통 목도리 섬유들이 오리죠. 네,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 하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목도리를 계속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면으로 된 거 사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면보다 울이 확실히 따뜻하니까 네네. 울로 만드는 거긴 한데 속상하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늘 속상한 이야기.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 얘기했던 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실제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있다면 특히 뭐 예를 들면 잉크가 묻었다. 네. 잉크는 카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크는 기본적으로 안 빠져요, 빨래로. 아, 그럼 그래요?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따로 써야 되고 피가 묻었다. 빠르게 이제 찬물로 세척을 하면 되는데 단백질이니까 응고되기 전에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고 찬물로 빠르게 뜯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오래된 피라고 하면은 이제 철분이 거의 묻어버려요. 그럼 네. 그 철분 성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철분 제거제가 또 따로 있어요. 뭐 옥살산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전문가한테 맡겨서 가공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색소가 들어가는 거죠. 커피 색소 혹은 김치 같은 것도 색소 이런 것들 다 색소도 빼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표백제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상한 민간요법 같은 거 해갖고 무슨 양파즙을 내가 문지르고 무즙을 내서 문지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전문가를 믿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제가 발을 빼고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세탁물은 엄마랑 상의해라. 그렇죠. 저 경험자를 믿어라라고 썼어요. 엄마나 아내는 방법을 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머리가 커갖고 그런지 몰라도 좀 신뢰를 안 했어요. 내가 아는 이 화학적 지식을 과연 엄마가 알까. 그런데 한번 이제 크게 되었던 게 뭐냐면 김치 국물이 묻은 거는 내 모든 화학적 지식으로 못 없애는 거야. 김치 성분을 완벽하게 조사하기 전까지. 그게 이제 김치라고 하는 게 고추 성분 때문에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색소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잡색소. 그 식물의 성분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없더니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다 알걸요. 지금 듣는 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태양광에 말리면 색깔이 연해지고 사라져요. 그게 태양에 산화돼서 사라져요. 김치 국물은. 정말? 그럼 몰랐던 거야. 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되나. 근데 어머니들은 아시더라고요. 널어놓으면 없어져. 안 믿고 널어놨는데 진짜 없어져. 그렇구만. 김치 국물은. 시원하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긴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세탁 취미, 빨래 취미, 취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15초 정도, 15초 정도 간단히 자기 견해 얘기한 다음에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가장 어려웠다. 네, 너무 어려운 에피소드였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거는 그게 좀 더 낫던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낫던 것 같아요. 진짜? 취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아니 취향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거야. 난 그냥 빨았으면 좋겠어. 난 이제부터 잘 빨린 옷을 입을 것이고 면으로 된 거. 뭘 흘리지 않게 조심할 것이고 턱바지를 사고 엄마한테 잘해드릴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계속 집안일 하고 있었거든요. 5살 이후부터. 근데 네. 슬픈 얘기예요. 5살 이후부터. 네. 근데 이게 아주 진짜 생활의 일부분인데 그나마 조금 좋아한다 뽑으면 저는 설거지랑 빨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안일에서. 근데 이렇게 막 화학적 지식이나 과학적인 걸 얘기해 주니까 그동안 그냥 왜 이러지? 잘 원인을 파악 못했던 것들도 알게 되고 빨래할 때 유의사항 이런 거 알게 되니까 너무 진짜 실생활에 유용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직접 집안일을 하면은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이제 독수일님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게 정말 어떤 저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데 똑같이 빨래를 하는 거를 저런 지식을 가지고서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못 느껴보는 감정이니까 놀라워요 정말.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감수성이 풍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진짜 세탁기 위에서 아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 엔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좋다. 이 세탁기 왜 이렇게 또 조용하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매트릭스의 숫자가 쭉 비 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모든 빨래 과정이. 네. 그 빨래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꺼낼 때 하얘진 거 보면 뿌듯하고. 강 선생님은 어떻게? 네. 저도 최 사장과 같은 심리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지금 목도 아파 죽겠는데 죄송하다 왠지. 네.
저도 이제 이 차인 것 같아요. 저희도 최 사장이나 저나 집안일에 별로 이렇게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 김치국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저는 휴지로 막 땄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정도 하면은 됐지 이 정도 하는 입장이었는데 비싼 것도 없고, 비싼 것도 없고, 근데 그걸 이렇게 깊이 탐구한다는 어떤 노력과 여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반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계속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 너무 속상한 게 다른 분들이 너무 재밌는 얘기들 해주실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거 하느라고 막 너무 정신없이 혼자 달린 것 같아서 정보 전달만 측면이 강조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천연 화장품 편은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조화로웠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개드립도 있었고 그 정보 전달도 있었는데 제가 하는 에피소드가 좀 주로 정보 전달 쪽으로 가서 속상한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세탁 전문 팟캐스트 하나 만드시죠. 매주 내가 무슨 세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